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히든 마코프 모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면 이번에는 히든 마코프 모델의 파라미터 같은 것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파라미터를 어떻게 인퍼런스 할 수 있는지, 인퍼런스 자체는 좀 이따 배우고 기본적인 어떤 좀 밑재료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메이저 퀘스천에 대해서 답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 히든 마코프 모델의 이제 파라미터 인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포워드, 백워드 프로버빌리티라는 걸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좀 그걸 밑재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런 퀘스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워드, 백워드 프로버빌리티 하는 거를 우리 알아야지 좀 히든 마코프 모델에서는 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이게 포워드, 백워드 프로버빌리티가 무엇이냐,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HMM에 대해서 메인 퀘스천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기본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어떤 토폴로지를 봤을 경우에, 히든 마코프 모델을 봤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 A, B, X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파이 A, B, X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조그맣게 적어놨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는 이니셜 스테이트, 레이턴트 스테이트를 정의할 때 쓰이는 파라미터. A는 무엇이었습니까? A는 트랜지션을 할 때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 다음 시간의 스테이트로 이동할 트랜지션을 할 때의 probability. B는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서 옵저베이션이 제너레이트에서 나올 probability. X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측값,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밸류에이션 퀘스천은 뭐냐면은 이 파이 A, B, X가 알려져 있을 경우에 이 히든 마코프 모델의 구조를 가져가지고 이 X라는 것이 제너레이트 됐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어떤 얼마나 이게 라이클리한 옵저베이션이냐, 이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그런 퀘스천이 첫 번째로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퀘스천은 디코딩 퀘스천입니다. 디코딩 퀘스천은 어떤 퀘스천이냐,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by A, B, X가 나와져 있을 경우에 그러면 히든 마코프 모델의 스트럭처를 가정하고 지금 현재 데이터셋 옵저베이션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경우, 그리고 모든 파라미터를 다 알고 있을 경우 가장 라이클리한 레이턴트 팩터들의 시퀀스를 찾아내봐라. 예를 들면 우리 레이턴트 팩터, 데이터 관측되는 것과 레이턴트 팩터는 다른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가장 설득력이 주어진 데이터, 보이는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레이턴트 팩터들의 흐름을 알아내 보라 라고 하는 것이 요 디코딩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있는 퀘스천은 무엇이냐? 그러면 러닝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러닝 퀘스천은 아주 좀 어려운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X라는 것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by A, B가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by A, B가 알려져 있다, 파라미터들이 알려져 있다 했는데 이제는 파라미터 모릅니다. 파라미터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예, 맞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주어진 데이터가 보일 확률을 가장 맥시마이즈 해주는 무엇을 찾아봐라? by A, B를 찾아보아라 라고 하는 아규맥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파라미터를 인퍼런스 해봐라, 러닝 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는 왜 제가 EM 얘기했는지 좀 감이 오시지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서도 X만 있었습니다. X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믹스처 컴포넌트들, 그 다음에 믹스처들을 선택할 그런 확률들, 파이 이런 것들을 알아냈었죠.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러닝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Z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Z는 마지널라이즈 아웃 시켜야 되는데 Z 모르지 않습니까? 마지널라이즈 아웃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EM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우리 디코딩 퀘스천과 러닝 퀘스천은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하는 부분과 언슈퍼바이즈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즉 이거는 무엇입니까? 파라미터가 다 정해진 상황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트루인 파라미터가 다 트루인 데이터셋에서 파라미터를 다 러닝했고, 그럼 이제부터 주어진 X라고 하는 그런
인풋이 있을 경우에 가장 라이클리한 치트를 찾아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이 될 수 있겠고, 요 러닝 퀘스천 요 부분은 디코딩 퀘스천은 그랬고, 러닝 퀘스천은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이 이 템포럴 클러스터링, 다이내믹 클러스터링의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것과 이밸류에이션 퀘스천과 디코딩 퀘스천을 답하기 위해서는 파이 AB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이 AB를 알아보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파이 AB를 한번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쉽습니다. 그냥 카운팅입니다. 우리 봅시다. LLL, FFF,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그런 시퀀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자, 우리 주사위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주사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카지노 같은데 도박장 같은데 가본 적이, 강원랜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가는 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근데 예를 들면 요 강원랜드가 주사위 게임이 있는데 이 주사위 게임을 뭐 속일 때도 있고 안 속일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속이냐 하면은 이 주사위 중에 어떤 주사위는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어야지 딱 공평한 주사위가 될 텐데, 이 무게중심이 조금 이동돼 이제 있어가지고 탁 던지면 항상 6이 좀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주사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6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주사위를 던지면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보다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주사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을 우리가 로디드 다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디드 다이스가 될 것이고, 로디드 다이스는 불공평한 주사위인 것이죠. 공평한 주사위를 우리가 페어 다이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L과 F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이 이렇게 쭉 있는 상태에서 F가 쭉 이렇게 있었다. 이거는 잠재적인 팩터인 것입니다. 잠재적인 팩터는 뭐냐면 이 주사위 던지는 뭐 딜러, 그 강원랜드의 딜러만 알고 있는 것이죠. 강원랜드 딜러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가끔은 로디드된 다이스로 던지고 가끔은 페어한 다이스로 던지는데 사람들은 몰라본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던지는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근데 주사위 던져가지고 1이 나왔네, 2가 나왔네, 6이 나왔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것은 요 숫자들이고, 요 위에 있는 LF는 이거는 딜러만 안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딜러 하나를 좀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던져봐라. 네가 로디드 했을 때 던졌으면 L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 보자. 그 다음에 또 던질 때 바꿨으면 바꿨다, 안 바꿨으면 안 바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안 보이는 레이턴트 팩터까지 우리가 다 데이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안 보이는 레이턴트 팩터까지 다 데이터를 받았고, 그다음 보이는 것들은 또 다 받았고, 즉 트레이닝 데이터가 된 것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케이스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L에서 그대로 L에 있을 확률을 우리가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robability, 현재는 L이었는데 그 다음에도 로디드 다이스를 쓸 확률이 무엇인가 카운트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로디드 다이스를 쓰고 있는데 그 다음 페어 다이스를 쓸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게 엄밀하지 않아서 조금 알아보시기 어려우시겠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똑같겠습니까? 지트 조금 비좁은가요? 자, 좀 치우고. 예, 좋습니다. P의 로디드 다이스가 그대로 로디드 다이스가 될 확률은 P에서 현재 기본 현재 ZT가 무엇입니까? 현재 로디드 다이스를 쓰고 있는데, 근데 다음 타임에서 ZT 플러스 1이 또다시 로디드 다이스 될 확률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게 뭘로 표현되겠습니까? A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A의 특정 첨자로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거, 이거 관측되는 것이랑 또 연결시켜 줘야겠죠. 즉 현재 L이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있다. ZT는 L이었다. 로디드 다이스를 활용했었다. 이게 기본인 상황에서 현재 XT, 현재 관측된 이 턱 던졌을 때 나온 것이
1이었다. 이것의 확률은 무엇일까? 그러면 요거 B 값에 어떤 첨자로서 이렇게 딱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MLE를 쓰든 당연히 카운팅을 해야겠죠. 카운팅을 해서 MLE로 만들든 MAP로 만들든 이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위크에서 우리 앞정 던지기 게임 기억나십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그때는 주사위가 아니라 앞정이었죠. 앞정을 던졌습니다. 앞정을 던져가지고 위가 나올까 밑이 나올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확률을 계산한 적이 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을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 AB를 X와 M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히든 마코프 모델도 얼마든지 훌륭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확률 계산하는 그런 부분, 러닝을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배운 부분,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X와 Z라고 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번 슬라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Z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XZ 아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파이 AB에 대해서 다 우리가 파라미터를 계산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ML이든 MAP든 활용해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만약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치고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우리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답하는 방법을 배울 때 무엇가 있으면 잘 대답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있으면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풀 조인트가 있으면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px, j를 우리가 알면 풀 조인트가 될 것인데 파이는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하니까 파라미터는 생략하도록 하고 x, j를 알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더 풀어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토폴로지를 활용해서 팩토라이즈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팩토라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라이즈를 해보면 X라고 하는 것은 X1에서부터 XT까지 있을 것이고 Z라는 것은 Z1에서부터 ZT까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PZ1이 있을 확률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뭡니까? 이미션 프로버빌리티, 배출되는 X1이라는 것이 Z1에서 배출될 확률을 나타내는 이미션 프로버빌리티를 이렇게 적힐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현재 레이턴트 팩터에서 다음 타임에 레이턴트 팩터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 어떻게 트랜지션이 될까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션 어떻게 될까, 이미션 어떻게 될까, 트랜지션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쭉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T까지 쭉 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이니셜 프로버빌리티, 그 다음에 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미션 프로버빌리티의 멀티플리케이션, 여러 개의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얼마든지 잘 팩토라이즈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 여기 보면 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B는 무엇입니까? B는 맞습니다. 이미션 프로버빌리티. A는 무엇입니까? A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파이는 처음에 나오면 될 것이고 B의 어떤 첨자, A의 어떤 첨자, 그 다음 또 B를 또 곱해야 될 것이고 A를 어떻게 또 곱해야 돼,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간단하게 이밸류에이션 퀘스천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 AB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로디드 다이스를 쓰는 경우에서는 1이나 2나 3이나 4나 5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6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 10분의 5, 즉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가 로디드 다이스를 쓰기 시작하면은 항상 로디드 다이스를 70% 정도로 유지를 한다. 다음번에도 70%의 확률로 로디드 다이스를 쓰겠다라고 우리가 MLE 혹은 MAP를 통해 알아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인트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X로 옵저베이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Z가 로디드 다이스가 3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고 그것들을 이밸류에이션 퀘스천을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P166X
LLLZ에 대해서 이게 얼마만큼 라이클리한 상황인지, 즉 LLL이 써지면서 로디드 다이스, 로디드 다이스, 로디드 다이스를 던지면서 이것이 값이 166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디드 페어 다이스였을지 로디드 다이스였을지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절반의 마음으로 50%로 한번 모델링이 됐다라고 치고 계산이 됐다라고 치고 트레이닝 케이스를 여러 번 함으로써 그 다음에 첫 번째 1이 나왔습니다. 1은 10분의 1의 확률입니다. 10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디드 다이스를 썼는데 지금 로디드 다이스 썼는데 그 다음 로디드 다이스 쓰기로 했습니다. 70% 확률로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7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6이 나왔습니다. 6은 10분의 5, 2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로디드 다이스 썼는데 그 다음 또 로디드 다이스를 쓸 확률은 70%입니다. 그래서 10분의 7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6이 보였습니다. 6을 보니 10분의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쭉 곱해주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로디드 다이스를 쓰지 않았다. 페어 다이스를 3번 던진 것이다. 라고 한 가정하에서 probability of joint probability 계산하는데 166이 X로 관측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항상 공평한 다이스를 던졌어 라고 하는 Z를 FFF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의 50대 50대의 확률로 F라는 것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1이 보이든 6이 보이든 6분의 1의 확률로 관측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 다이스에서 또다시 페어 다이스로 쓸 확률을 50%라고 우리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트레이닝 케이스에서 러닝 됐다고 파이 AB가 러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요런 확률이 나왔습니다. 확률이 매우 적군요. 즉 로디드 다이스를 3번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 페어 다이스를 3번 던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라이클리한 답이 되겠습니다. 즉 166이라는 것이 관측이 됐을 경우에는 로디드 다이스 3번을 던졌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케이스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총 몇 개의 케이스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의 3승계 해가지고 8개의 시나리오 가능하죠. 로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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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 로디드, 페어, 로디드 이런 식으로 8개의 콤비네이션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개만 지금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한 것이 되겠죠. 나머지 6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개 다 할 수 있나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지금은 저기 시퀀스를 3번만 옵저베이션 한 것입니다. 4번 옵저베이션 하면은 16개죠. 16개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5개를 하면 32개의 가능성이 있고 6개 하면 64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점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밸류에이션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로디를 썼는지 페어한 걸 썼는지 계산하기에 디코딩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코딩 하려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게 이밸류에이션은 좋지만서도 디코딩 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디드 지금 로디드 다이스, 페어 다이스 이런 것들을 우리 디코딩 즉 이 X라는 것은 이렇게 관측이 됐는데 Z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묻는 것이 디코딩 퀘스천이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우리가 실지 않은 것은 X밖에 없습니다. Z는 우리가 모릅니다. Z는 몰라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우시안 믹처 모델에서는 예, 맞습니다. Z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아웃 합니다. 히든 마코프 모델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습니다. 히든 마코프 모델도 Z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아웃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쭉쭉 가볼까요? 자, P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PX만 나오려고 하면은 Z가 없어져야 되겠죠. 지금 X와 Z가 같이 있는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X와 Z에서 Z에 대해서 서메이션 해가지고 서메이션 아웃 할 수 있도록 합니다. Z라고 하는 것이 라지 Z입니다. 사실은 Z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죠. Z1에서부터 ZT까지 있을 것입니다. Z1에서부터 ZT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obability는 X1에서부터 XT까지, Z1에서 ZT까지 이렇게 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토폴로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팩토라이즈 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팩토라이즈 해서 여기를 요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고 여기 앞에 부분에 서메이션이 달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실은 되게 뭐라고 하니까 좀 루프가 많이 걸려져 있죠.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B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다음과 같이 팩토라이즈를 할 수 있겠습니다. PA, PB A, PC A, B 이런 식으로 팩토라이즈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복잡한 스트럭처를 좀 더 단순한, 좀 리커시브 하는 말이 알죠? 재기적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하면은 그 말의 뜻을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리커시브한 폼으로다가 표현을 해보자. 이런 복잡한 수식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조금 문제를 한번 축약해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인트를 하는데 풀 조인트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1에서부터 XT까지는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ZTK, ZT 파트에서의 레이턴트 팩터만 우리가 모델에 추가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상황으로 봤을 경우엔 여기까지와 여기까지를 지금 우리 probability를 표현하는데 쓰고 나머지 요 파트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요 앞에 있는 파트만 마지널라이즈 아웃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앞에 있는 Z1에서부터 ZT-1까지 다 뭐 지금 끄집어내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에다가 ZT-1 하나만 더 인트로듀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서메이션을 ZT-1 해가지고 이렇게 이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거는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파트라고 보고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하는 요 팩토라이제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이 모델의 풀 조인트는 아닌데 여기까지 이제 X1에서부터 XT까지 있고 ZT-1, ZT가 조인트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지우개로 지우고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이런 X1에서부터 XT-1, XT까지 있고 그다음 ZT-1에서 ZT까지 있는 ZT-1과 ZT가 있는 그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X1에서부터 XT-1까지 한 세트 그 다음에 ZT-1 한 세트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여기는 A처럼 먼저 요렇게 조인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기적인 표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술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만 뽑아내고 여기 뒤에 있는 녀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 뒤에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B바 A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팩토라이즈 하려고 하면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쓰여지지 않았던 ZT 혹은 XT 혹은 ZT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 밑에서 정의를 하되 요 앞에 있었던 요 파트 미리 정의되었던 요 조인트 파트가 이 기본으로 뽑아져 나와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요것을 여기다가 가지고 오면서 여기 썼던 내용을 요 뒤에다가 기본으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퀄리티가 안 되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XT를 처리해 줘야 되겠죠. XT를 요렇게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었던 ZT 부분과 요 앞에 있었던 X1에서부터 XT-1, ZT-1 요 파트를 또 기본으로 뒤에 뽑아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히든 마코프 모델의 어떤 토폴로지컬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차치한다 치더라도 요 앞에 있는 것은 차치한다 치더라도 요 두 번째에 있는 probability 파트에서 ZT-1이 알려져 있다, 기분이다.
zt-1이 요것이 기분이다 하면은 요 앞에 있는 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ZT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요 X1, X2 해서 XT-1까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알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GT-1만 알면 인디펜던트하게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이즈볼을 뚜루루 끌리면 안 걸러가겠죠.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녀석만 살아남게 되고 요 녀석은 필요 없는 녀석이 되니까 쫙 꾸어져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두 번째 텀이 이렇게 심플리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 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세 번째 텀은 XT 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무엇만 알면은 다른 녀석들이랑 다 상관이 없어질까요? 예, 맞습니다. 요 녀석만 알면 모든 베이즈볼이 다 막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ZT가 되겠죠. 그래서 ZT만 살아남게 되겠고 나머지들은 쫙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GT-1의 디펜던트한 녀석들과 디펜던트하지 않은 녀석들, 즉 요 시그마 텀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다시 재배열을 해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ZT-1이 여기 관련이 있습니까? 예, 여기 관련이 있습니다. 얘는 이 시그마 밖으로 못 나오겠네요. 얘 같은 경우 나올 수 있습니까? 얘도 못 나오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얘를 그래서 요 맨 앞으로 끌어오게끔 되겠고 요 뒤에 있는 파트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요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존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미션 프로버빌리티 아니겠습니까? 즉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의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A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잘 안 보이지요? 지우개로 조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요것을 바꿔볼 수 있겠죠.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아주 재미있게도 여기 처음에 정의했던 것보다 reduced 된 사이즈의 joint probability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서는 x1에서부터 xt까지가 돼 있고 그다음 마지막 zt에 대해서 joint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t가 여기 있는 것은 t가 t-1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x1에서부터 xt-1까지를 보고 있고 zt-1을 모델링하는 조인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reduced 된 스트럭처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이제 리피팅 스트럭처를 찾아냈고 이거는 리커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앞으로는 우리가 알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TK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는 K번째 클러스터에 있다. K번째 다이내믹 클러스터에 있다. 레이턴트 팩터를 가진다. T번째 것이 그래서 T번째 것이 K번째 레이턴트 팩터를 가진다라고 해서 알파 TK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TK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B, 뒤에 있는 A가 되면서 시그마가 들어오지만서도 이 재규적인 형태에 의해서 알파 T-1 시그마가 도는 I가 이렇게 되는 요런 재규적인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